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.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다 중요하죠?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이 잭슨홀 미팅이 이제 곧 개최가 될 텐데 여기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거든요. 이를 앞두고 오늘은 증시가 좀 상승을 했어요. 외신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? 네,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또 중요 발언도 있었는데요. 우선 CNBC 보도 내용입니다. Stocks and Wednesday higher, Dow and S&P 500 snap 3-day slide. 네, 지금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던 미국 뉴욕 증시 이번에는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.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막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강보합 마감했습니다. 물가와 경기를 모두 잡으려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물가와 경기를 모두 잡겠다는 연준의 행보가 불확실한 만큼 시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오늘 26일에 예정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대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최근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싣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. 카시카리 창제는 이 당초에는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가 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연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. 네, 연은 총재들이 발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매파적인 쪽에 좀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우려를 더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경제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 부진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와중에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.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내구재 수준은 전월과 비슷한 2,735억 달러로 나타냈습니다. 이 월가 전망치를 하회한 수준인데요. 미국과 유로존, 일본 등 주요국들의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가 일제히 고꾸라진 이후에 나온 수치라서 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그나마 성장세가 양호했던 미국 쪽에서도 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월가에서는 일단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면모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면서 파월 의장의 연설 직전에 나오는 이 미국의 PCE 물가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준 쪽에서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지만 그 전에 나올 PCE 물가지수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낸다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. 우선은 PCE 지수를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되는지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 들어가 볼게요. 네,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을 좀 탕감을 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좀 대규모로 나타난 것 같거든요. 어떤 내용이죠? 네, CNBC 보도 내용이고요. Biden announces new plan to cut some student loan payments in half. 네,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칫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개인 학자금 대출 1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부채 탕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연간 수입이 12만 5천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억 6,800만 원 미만인 미국인들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. 부부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. 미국의 학자금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서 이 최소 900만 명의 대출자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연방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앞서 살펴봤다시피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 찬반 논란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초래될 수 있는 좀 안 좋은 결과도 있기 때문인데요.
우선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은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작용될 수 있다. 이 부분은 우려감을 낳고 있는 겁니다. 미국의 책임 연방예산위원회는 부채 탕감안에 2,44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328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을 했는데요. 이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또 근원 인플레이션이 0.2%포인트 또 추가로 또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대출 같은 부분에서 부담감이 덜어진다.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네, 이렇게 학자금을 한 명당 거의 1,000만 원이 넘게 혜택을 좀 준다고 하는데 확실히 돈풀기 정책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소식은 개별적인 소식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된 것 같거든요. 소개해 주시죠. 네. CNBC 보도 내용입니다. NVIDIA says gaming market conditions are challenging. Quarter 3 forecast misses. 네, 예전에 엔비디아 이 잠정 실적도 부진하게 나왔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 성적표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. 보시면 2분기 순이익이 6억 5,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72%나 좀 줄어든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. 또 3분기 매출이 5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제시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주당 순이익은 0.51달러로 나타나면서 이 또한 지금 살펴보시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준을 드러냈는데요. 이렇게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시장의 예상보다 소폭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미 엔비디아는 이달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그때도 말을 했지만 개인 부문이 이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5월에 이번 분기 매출이 81억 달러로 예상이 됐다가 67억 달러로 또 전망치를 수정한 거였고요. 또 다음 분기인 회계연도 3분기, 이 8월부터 10월 이때쯤에도 실적 전망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. 이런 좀 안 좋은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엔비디아가 만드는 PC용 그래픽카드가 게임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게임 쪽에서 매출이 부진하게 나오고 게임이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자 엔비디아 쪽에서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데이터 센터 쪽은 조금 괜찮았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엔비디아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쪽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 쪽이 이 게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두 가지 부문인데요. 게임 쪽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 부문은 성장을 이어갔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이 부문 매출은 연간 기준 61% 증가한 38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그래도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. 또 여기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인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문이 이 부문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네,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시간의 주가를 좀 체크해 보시면 4.6% 정도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거든요.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전망치를 좀 낮췄다는 점 이쪽이 조금 더 이번 엔비디아 실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.